육요소라고 있어요.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있으면 각이 3개죠. 그다음에 이 각이 마주보는 변을 이제 스몰 a, 스몰 b, 네, 스몰 c 그래서 변이 3개, 각이 3개. 이걸 이제 삼각형 육요소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번 시간 목표가 뭐가 되냐면 6개 중에 3가지만 알면 6개 중에 3가지만 알면 남은 3가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당연히 뭘로 구하겠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가지고 하시겠죠? 네. 사인 법칙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다음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이때 말하는 이 라지 R이 뭐다? 사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증명부터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증명 어떻게 하냐면은 각이 이제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바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증명한다고요? 이거 증명한다고요? 네, 써볼까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이렇게. 자, 얘 증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만 증명할 거예요. 하나만. 한쪽만 증명할 거라서 요거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요것만 증명할게요. 요것만 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각이 어차피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3가지 있으니까 그 세 나눠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중에 제일 쉬운 증명은 뭐게요? 당연히 직각일 때가 제일 쉽습니다. 직각이 되어지면, 가게가 직각이 되어지면 사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지름이 되냐면 이 BC가 지름이 돼요. 이게 지름이 돼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되어서 딱 얘가 외접원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R이 곧 A가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인 A는 사인 90도가 되어지고 사인 90도는 1인데 어차피 A가 2R이기 때문에 사인 A는 1이고 2R분의 A도 1이에요. 왜냐면 A랑 2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이면 너무 당연히 오케이. 직각이면 너무나 당연히 오케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직각이면 그냥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각일 때를 증명할 건데 예각일 때 증명해 볼 건데 예각이 되어지면은 상황이 이렇죠. 가게가 이제 이렇게 예각이 되어지는데 요렇게 될 때 우리 뭐 증명한다? 사인 A가 2R분의 A임을 증명할 거예요. 여기 보면 요렇게 된 거 증명할 거니까 사인 A라고 하는 게 2R분의 A다. 요거 증명할 거예요. 사인 A가 2R분의 A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중심을 찾아요. 사각형 ABC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으시겠죠? 있는데 원의 중심을 찾아요. 중심을 찾고 이 중심이 지나게끔 또 다른 각을 찾습니다. 그걸 A'를 할게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은 같은 각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중심을 지나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중심을 지나면 180도에 대한 원주각이 이게 직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인 A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다? 사인 A'과 같아요. 같은 각이거든요. 원주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사인 A나 사인 A' 같아져요. 근데 사인 A'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다? 바로 직각 사각형이 되어진다. 따라서 이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세요.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2R분의 A가 되었다. 증명 끝났죠. 이렇게. 네. 쉬워요. 네. 그러니까 사인 A가 2R분의 A임을 증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을 지나게끔 하는 같은 각, 원주각이 되게끔 하는 거 찾아가지고 네, 이거 사인 A 구할 바엔 요거 구하시면 되고 얘가 직각 사각형이 되어지는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바로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어요? 둔각 남았죠. 그 둔각만 하면 되는데 지워도 돼요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이거. 책에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거기 둔각일 때 보시면요. 자 보세요. 둔각일 때인데 여기 각이 둔각인데 이 사각형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뭘 체크하시는 거냐면은 또 이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하나 선 그어요. 이렇게. 여기서 선 이렇게 그어요. 그럼 자동으로 또한 얘가 180도에 대한 90도니까 얘가 원주각 90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자동으로 완성되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죠. 맞습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요. 요거 원래도 핫할 겁니다. 작년에 좀 핫했어요. 평가원만 외면해서 그렇지. 평가원은 저희가 모든 EBS, 공통모의고사, 사전모의고사 다 핫했어요. 근데 수능이 안 나왔습니다. 평가원에도 안 나왔어요. 네. 요게 원래 2년차 때 굉장히 핫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부터는. 그런데 이 원에 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되는지 아세요? 가끔씩 보면 왜 되냐 물어보면 되게 당황해요. 그런데 왜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뭐 증명한다고요? 이 각이랑 이 각 합해서 180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선 하나 두 개 그리시면 끝납니다. 선 이렇게 하나 연결해보세요. 끝났습니다. 왜요? 이 각이 A면요. 이 각은 2A예요.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잖아요.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A면 중심각은 2A입니다. 인정? 그 다음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게 B면 이 중심각은 2B입니다. 인정?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한 바퀴 360도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겠어요? 180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에 접한 사각형은 항상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지고 그때 얘를 내가 연결했을 때 이렇게 18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 각이 뭐가 되어진다? A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A를 보통 무슨 각이라 그러냐면 4대 각이다라는 말을 써요. 안쪽에 있는 각에 대한 대각이다. 안쪽에 있는 각에 대한 대각이다. 그래서 얘가 4대 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중학교 때 쓰는 용어가 되어져. 그래서 원에 접한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이 합이 180도가 되어지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 각이 둔각인데 세타예요. 얘가 원에 접합니다. 그럼 이 각이 뭐겠어요? 파이 빼기 세타겠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일 테니까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 중이라고요? 네, 사인 A가 2R분의 A임을 증명하는 중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인은 언제 같다고요? 합해서 180일 때 같다고요. 사인의 세타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같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사인 A를 구하지 마시고 사인 A'을 구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럼 이 사인 A'를 어떻게 구하느냐?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뭐죠? 2R분의 높이 A. 그 2R분의 A다. 끝났죠. 2R분의 A다. 네, 증명 끝났어요. 둔각일 때도 OK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인 법칙의 의라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 좀 쓸게요. 자, 그래도 어쨌든 공식은 공식이니 외워야겠죠. 그래도 한번 안 보고 한번 써봅시다. 안 보고 한번 써봅시다.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도 많이 쓰냐면 이것도 많이 써요. 사인 A가 2R분의 A 이렇게. 여기는 얘랑 처리 바꾼 거죠.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것도 참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정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인데 2R이 전부 약분되어버리면 바로 A 대 B 대 C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언제 사용하는가 이거죠. 네, 언제 사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인 A, 사인 A분의 A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A, B, C 내가 A가 되어지고 B가 되어지고 C가 되어진다 그랬을 때 사인 A분의 A다 무슨 말이에요? 마주보는 두 요소예요. 사인 B분의 B 마주보는 두 요소예요. 사인 C분의 C 마주보는 두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을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R이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을 때 네,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쓴다. 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얘가 45도고요. 이게 60도예요. 얘가 3이거든요. 이 길이 몰라요. 그럼 바로 나오죠. 사인 60분의 3은 사인 45도분의 x. 이런 식으로 네,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법칙이 바로 사인 법칙이다. 여기는 이 x를 구할 수 있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으면 네,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사인 법칙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가끔씩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뭘 자꾸 실수하냐면 그냥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좀 황당한 질문을 듣는데 그냥 황당한 질문을 듣습니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각이 세타 1이고 세타 2예요. 자, 이 길이가 2예요. 그런데 사인 세타 1분의 2는 사인 세타 2분의 2가 맞아요, 이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인 세타 1분의 마주보는 변 2는 여기도 마주보는 변 사인 세타 2분의 2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봐도 이 각이 다르지 않니? 이 각이 다르잖아.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얘는 또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면 안 된다. 하나의 사각형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의 사각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굳이 다른 사각형에서 하시려면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 외접원이 반지름이 같은 이런 건 가능하다. 왜냐면 이거 세타 1이잖아요. 같은 한 외접원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상황에서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 교재에는 없는 건데 교재에 없는 잘 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A가 뭐예요? A가 요 A는 뭐가 돼요? 2R 곱하기 사인. 정말 중요해요. 써놓으세요. A는 2R 곱하기 사인에. 여기서 이 2R이 뭐예요? 지름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이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 60도예요. 근데 외접원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 5래요.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떻게 꽂아버리시면 되냐면 요 길이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외접원의 지름 10 곱하기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이라고요. 사인 60 얼마? 2분의 6 3 이렇게. 앞으로 항상 여러분 도형 문제 푸실 때 어떤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항상 이 길이는 어떻게 간다고요? 지름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지름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그냥 길이 구하신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언제 사용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을 때, 그렇죠? 서로 마주보는 요소가 있을 때, 마주보는 요소가 있어야 사인 법칙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겁니다.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네,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제곱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뭘 증명할 거냐면 요거 증명할게요. 책에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증명하겠습니다.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C. 마찬가지로 뭐부터 증명하게 해요?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쉽게요? 직각이 제일 쉬워요. 직각이 제일 쉽습니다. 직각부터 할게요. 직각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직각이면은 코사인 90이 0이거든요. 그럼 그냥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야. 이게 뭐예요? 피타고라스 형님이에요. 그냥 바로 돼요. 91 때는 그냥 트리비얼이에요. 자명해요. 91 때는 그냥 되는 거예요. 91 때 뭐가 된다? 그냥 피타고라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각일 때나 긴각일 때 증명하면 되죠. 자, 먼저 예각입니다. 예각일 때인데요.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증명해야 되죠?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C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각 C가 분명히 예각인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1번 뭐다? 나머지 두 각도 예각일 때. 나머지 두 각도 예각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둘 중에 하나가 둔각일 때입니다. 나머지 두 각 중 하나가 네, 둔각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요걸 때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큰 틀은 피타고라스 형님입니다.
큰 틀은 이거 할 거예요. 요거 할 겁니다. 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양날개에 의하면 요 길이가 뭐죠? B 코사인 C 보여? B 코사인 C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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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게요? 전체 A에서 얘 뺀 거죠. A 빼기 B 코사인 C 이렇게. 되셨어요? 그다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각으로 보면은 C 사인 B인데 C 사인 B로 하면 공식 나오지가 않아요. 이 각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어지냐면 이 길이에서 뭐 하시면 돼요? 사인 C죠. B 사인 C예요. 이게 빨리 안 되시는 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직각이 얘가 세타고 얘가 R이잖아요. 이가 뭐냐면 R 코사인이에요. R 코사인, R 코사인.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럼 그냥 이 길이 그냥 X가 두세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인데 X는 R 코사인이 되어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R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R 사인이라고요. 실제 이 사인이 뭐냐면 이거분의 이건데 양변이 입하면 얘가 R 사인이 된다고요. 요 감성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어지냐면은 네, B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다음 얘를 볼게요. 이때 뭔가 하나 둔각이 되면은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피타를 쓰려고 해요. 피타를 쓰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이가 얼마게요? 이 길이가 B 코사인 C죠. B 코사인 C요. B 코사인 C.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게요? 전체 B 코사인 C에서 A를 뺀 거겠죠. 네, B 코사인 C에서 A를 뺀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뭘까요? C 사인 C. 이걸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거니까. 네. B 사인 C. B 사인 C.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피타를 하던 여기에서 피타를 하던 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고 C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인데 얘는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은 얘네들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떼던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뭐 해주면 편해요? 그냥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제일 편하죠. 어차피 여기서 자리 바뀐 게 얘고 자리 바뀐 게 너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거면 둘 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거면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절대값을 씌워줘버리면 다 커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한다? 이 상태에서 뭐 쓴다? 피타고라스 성리 쓰시면 됩니다. 출발! 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 없이 플러스 이거의 제곱 B제곱 사인 없이 B제곱 사인 없이 그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B의 제곱 이렇게 따라서 C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증명 완료 이렇게 네, 뭐 증명 열심히 했지만 결국 외우는 거죠. 마음대로 뭘로 외우는 건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가 될 땐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된다.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둔각일 때가 문제인데요. 둔각은 더 쉬워요. 케이스 하나거든요. 더 쉽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뭘로 간다고요? 마무리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갈 거거든요. 마무리는 여기서 피타를 쓸 건데 자 출발해볼게요. 코사인 C 얘 기준으로 할 거죠? 얘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이 각은 뭐게요? 파이 빼기 C 맞습니까? 이게 C니까 그럼 파이 빼기 C 됐죠? 자 그럼 요거 뭐게요? B 사인이죠. 사인 파이 빼기 C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는 뭘까요? 여기는 이 길이는 요게 뭐냐면은 B 코사인 파이 빼기 C예요. 이렇게 C는 보면 얘가 뭐죠? 얘는 파이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그냥 B 사인 C 이렇게 되죠. 이건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되죠? 얘는 B 코사인 C에다가 얘가 지금 이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이렇게죠. 마이너스 B 코사인 C 이렇게 되어져요.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C의 제곱이니까 이걸로 처리하면 좀 안 되겠네. C의 제곱이니까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걸로 가셔야겠는데요. 이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나와요? A에서 뭐도 하면 돼요? 이거도 하면 되죠. A 마이너스 B 코사인 C 이렇게. 네. 그럼 피타고라스 C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C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A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B제곱 코사인 제곱 C 그다음에 이거의 제곱 B제곱 사인 제곱 C 역시나 또 얘가 뭐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B의 제곱 이렇게 그럼 A제곱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완성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되십니다. 밑에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의의 있죠? 거기 좀 씁시다. 결국은 또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위에 박스를 보면 얘가 있죠? 그 다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 박스가 아니라 위에 있구나. 한 번 더 씁시다 그냥 차라리 네. 씁시다 써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니까 자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이렇게 그럼 B의 제곱은 없는 거 나머지 없는 거 코사인 B 이렇게 C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얘를 넘기고요 넘겨요 2BC 코사인 A는 얘 넘겨와요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A를 구하면 2BC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코사인 B는 2CA분의 C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코사인 C라고 하는 거는 2AB분의 A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 되잖아요. 일단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우는 법 알려드리면은 제곱으로 가시면 일단 A니까 A 없는 게 BC죠. 그러니까 A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의 BC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없는 게 A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A 이렇게 붙어요. 쉽게 말하면 얘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코사인 법칙에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얘가 90도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얘가 9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지면 코사인 90은 죄다 0이니까 0, 0, 0이니까 뭐가 나타난다? 피타고라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은 나머지 없는 거. c의 제곱, a의 제곱, 2ca 코사인 b. a 제곱, b 제곱, 2ab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울까요? 코사인 a라고 하는 이 a가 보이시죠? 그럼 a가 없는 게 뭐예요? bc죠. 그 bc가 2bc가 이렇게 오고요. 이때 그 그림 기법으로 외우세요.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b의 제곱, c의 제곱. 나머지 없는 거의 제곱 이렇게. 코사인 b는 없는 게 뭐죠? ca잖아요. 그러니까 2ca분의 c의 제곱, a의 제곱. 나머지 없는 거의 제곱. 2ab의 a의 제곱, b의 제곱. 나머지 없는 거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결국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언제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네, 두 변과 끼인각일 때 써요. 두 변과 네, 끼인각일 때 써요. 얘는 뭘 때 쓴다? 세변의 길이를 할 때입니다. 세변의 길이를 할 때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60도고요. 얘가 2고 얘가 4예요. 자, 보세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요. 그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4, 이거의 제곱 16, 빼기 2배의 이렇게 28, 16의 코사인 60 이렇게.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일 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얘는 뭘까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렇게 있으면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있으면 코사인 나온다는 거죠. 그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6요소 중에 3개만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자, 해보실래요? 자, 하나 알았어요? 하나, 둘 알았어요? 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 이 할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뭘 이용해서? 두 변과 끼인각 통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 나오죠. 이 길이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모두 구할 수 있어요. 마주보는 두 요소니까 이제 요각도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 모두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 이어서 쓰면 되죠. 코사인 법칙 쓴 다음에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는 순간 마주보는 두 요소가 되었으므로 사인 법칙 쓰면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만 구하면 어차피 다 합하면 180보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주보는 두 요소가 있죠? 그러면 요 길이 있으니까 요거 구할 수 있죠. 이거분 사인 이거분에 이거는 사인 이거분이니까 요거 구할 수 있죠. 이게 구해지는 순간 합해서 180이니까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해지는 순간 뭐 나머지 또 뭘 해도 되죠. 사인을 써도 되고 코사인 써도 되고 상관없이 또 얘 나오죠. 6개 중에 3개만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오늘 배웠던 사인 코사인 법칙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여기서 만약에 각 A가 90도가 되겠다. 만약에. 그럼 코사인 90은 0이죠. 그러니까 다 지워지죠. 그럼 뭐가 돼요?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코사인 법칙의 특수적인 케이스예요. 다시요. 코사인 법칙에서의 하나의 특수성이 띄는 거. 한 각이 90도일 때가 뭐가 되어진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건 여러분 옛날에 배우는 건데 옛날에 아주 옛날 진짜 몇십 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옛날 진짜 너무 옛날 얘를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제2법칙. 그러면 뭔가 제1법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1법칙을 제가 써드릴게요. 근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제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 119페이지 우측 맨 위에 요 박스 오른쪽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입니다. 참고. 예전에는 얘를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라서 따로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내가 써먹을 준비만 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공식을 써볼게요. 한번 보세요. A라고 하는 거는요.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C 이거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이게 A니까 없는 게 BC잖아요. 이렇게. 그럼 B는 없는 게 뭐예요? AC죠. 그러면 A 코사인 C, C 코사인 A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C는 없는 게 AB죠. 그럼 A 코사인 B 그 다음에 B 코사인 B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코사인 제1법칙이다라는 말을 썼어. 근데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래요. 잘 봐봐요. 이렇게 있죠. 여기 A, 여기가 A, 여기가 B, C, B, C 이렇게 쳐봐요. 제가 이 공식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은 옛날에 제가 진짜 강의 초창기 때 이걸 뭐라 부르냐면 양날개 공식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거 오랜만이다. 양날개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양날개 공식.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잘라요. 휙 하고 잘라요. 아까 봤죠? 아까 제가 뭐 해드렸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기준이 누구? C. C를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방향의 코사인을 곱하라고요. 가는 방향 지금 뭐야? 코사인이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C 코사인 B. 맞아요? 여기가 C 코사인 B.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B 코사인 C. 맞아요? 여기 기준이라고 치면 여기 B 코사인 C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수선 내린 다음에 그냥 가는 방향대로 요거 구하고 C 코사인 B, B 코사인 C 둘이 더한 거야. 이걸 왜 양날개라 그러냐? 나는 이게 요렇게 하나 이게 양날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양날개. 날개를 날면 요 길이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서 이 공식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써먹을 준비만 하면 된다. 어떤 써먹는 준비? 수사. 이것만 내가 내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려버리면은 내가 이 길이를 따로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거. 이 길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이제 넘겨볼까요? 120페이지. 넓이입니다. 이건 다 알죠? 2분의 1의 AB 사인 10.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이 나와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 여러분 밑에 나와 있죠.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그냥 예각일 때 보여드리면은 내가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2분의 1의 AH야. 근데 H가 뭐예요? H가 여기가 뭐죠? C죠. C 이게 뭐야 이게? 사인이죠. 가는 방향으로 곱하라고요. 이게 사인이잖아. 그래서 얘가 C 사인 누구 B 되는 거야. 요 길이가 C 사인 B가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무려 제가 7개를 해놨죠. 네, 거기를 보시면은 다 적혀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가 2분의 1의 AB 사인 C.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죠. 두 변과 끼인 각이다. 그럼 3번 4R분의 ABC. 이것도 이제 거의 잘 쓰이지 않는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사인 C라고 하는 게 사인 B 쓰면 어떻게 사인 B 쓰면 이게 2R분의 C잖아. 맞아요? 여기 2R분의 C잖아. 걔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 4R분의 ABC. 잘 안 쓰여요. 근데 알면 좀 좋겠죠? 네. 외접원의 반지를 알고 있을 때 4R분의 ABC. 세 번째 공식이고요. 네 번째는 진짜 쓸데없는 공식이에요. 써드리긴 했으나 정말 쓸데없는 공식. 왜 나왔게요 그게? 2번에서 나왔어요. 2번에서 2분의 1의 A가 뭐라고요? 한 변의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름에다가 곱한다고요? 마주 보는 각의 사인 맞아요? 요 B가 뭐라고요? 지름에다가 곱한다고요? 마주 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그 뒤에 사인 C. 요거 계산한 게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래도 좀 중요한 겁니다. 작은 별표 하나 치시고 뭐일 때? 매저번 반지름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의 세변의 길이 합의 반지름. 그쵸? 2분의 1의 세변의 길이 합의 반지름. 이것도 보면은 매저번 있으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세 등분 할 수 있죠. 세 등분 이렇게. 총 3개의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면 돼요. 그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반지름 알이야. 이 높이가 반지름 알이에요. 높이가 반지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쭉 묶은 게 그거예요. 2분의 1의 세변의 길이 합의 반지름 요거. 동그라미 6번은 저희가 앞선 그 지수로 구함수 그래프 도용 때 했던 거죠. 맞아요? 세 점이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특히나 한 점이 원점이면 제가 이 공식은 꼭 외워달라고 그랬죠. 2분의 1의 절대값에 서로 크로스로 곱해서 뺀다. 맞아요? 반드시 제가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 점을 원점으로 당겨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해오는 공식은 뭐 그냥 쓸데없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세변의 길이가 ABC인데 스몰 s를 세변의 길이 합을 나누기 2로 한 거야. 그러면 넓이는 루트 S, S-A, S-B, S-C 하면 넓이 나와요. 세변의 길이를 하면 바로 이제 넓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쓰죠. 그럼 한 각이 나오죠.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이 나오죠. 그럼 걔 다시 한 각에 대한 사인 바꿔 친 다음에 2번 공식 쓰죠.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게 헤럴의 공식이에요. 아니면 좋긴 하나 이걸 쓸 상황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개 공식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1번, 2번, 5번, 6번입니다. 됐죠? 1번, 2번, 5번, 6번은 반드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제를 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과제는